SWBS.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14일 화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슈똥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영현입니다. 애플이 그동안 소문만 무성했던 애플페이 한국 도입을 공식 선언하면서 이달 국내 서비스를 본격화할 조짐을 보였습니다. 국내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번 상륙에 수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애플페이의 등판이 임박한 가운데 카드사 점유율 경쟁이 불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업 간 합종 연행에 사활이 걸렸습니다. 이번 슈똥라에선 애플페이 국내 도입의 배경과 그에 대한 반응, 경제에 미칠 영향까지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애플페이 국내 도입인데요. 전 이 주제가 슈똥라에서 나올 줄 알고 있었죠. 애플페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잖아요. 사실 저도 아이폰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애플페이는 언제 도입되는 거지?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경쟁사인 삼성은 일찌감치 삼성페이를 도입하기도 했고 덕분에 국내 간편결제 1위 사업자였기도 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애플페이는 한국을 제외한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상용화되어 있다 보니 국내 도입에 대한 수요가 많았죠. 맞아요.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유튜버들이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걸 본 적 있어요. 아무래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니 보편화돼 있는 것 같아요. 애플페이는 세계 이용자 수가 5억 명을 훌쩍 넘는 글로벌 1위 간편결제 서비스예요. 전체 결제 서비스로 범위를 넓혀봐도 비자에 이어 두 번째로 결제 처리 규모가 큽니다. 2014년 처음 출시된 이후 세계 75개국에서 쓰이고 있어요. 해외에서 애플페이는 시장의 92%를 차지하고 있죠. 와, 92%요? 해외 시장을 꽉 잡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렇죠?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결제 시스템인 키오스크 결제가 해외에서도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애플페이의 수요가 조금 더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죠. 아무래도 그렇겠네요. 당장 한국만 봐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비대면 결제 시스템을 찾는 이들이 늘었으니까요.
기자님, 그런데 이 애플페이가 국내에 도입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무래도 애플페이는 해외 결제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개인정보 문제, 단말기 설치 문제, 카드사 도입 문제 등 여러 문제가 뒤따랐죠. 그렇겠네요. 처음 도입되다 보니 준비해야 할 사항도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페이 도입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이렇게 늦어진 거죠? 맞습니다. 그랬던 금융위원회가 2월 초 드디어 애플페이 서비스 국내 도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어요. 금융거래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령 검토 결과 국내 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예상은 했지만 정말 많은 법령과 기술들을 고려했네요. 그렇죠. 금융위원회는 향후 애플페이 서비스 출시를 통해 일반 이용자들의 결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는데요. 더불어 NFC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결제 서비스의 개발 도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도 덧붙였죠. NFC 기술이요? 핸드폰에서 몇 번 본 적 있긴 한데, 기자님, NFC 기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NFC는 가까운 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13.56MHz 대역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약 10cm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무선 통신 기술이죠. 애플페이, 삼성페이 같은 간편 결제 시스템에서 가장 필요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아, 그렇겠네요. 안 기자님께서 애플페이 국내 도입과 관련해 한국경제 김은식 연구원님과 인터뷰를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함께 들어볼까요? 금융위원회에서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현대카드를 시작으로 신용카드사들이 필요한 절차를 준수해 애플페이 서비스 도입을 추진하고 3월 초엔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는데, 다만 애플페이가 단기간 바로 상용화되는 것이냐, 이건 또 다른 문제이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유는 이제 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의 80%를 삼성페이가 꽉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 상황에서는 고객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결제 단말기를 누가 어떻게 까느냐도 민감한 문제죠. 또 카드사와 애플 간 결제 수수료 책정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수년간 애플페이 한국 도입은 무산된 거예요. 복합적인 상황에서 카드사와 금융당국이 애플페이 도입 결단을 내린 건 리스크보다 고객 편의와 변화하는 간편결제 수용에 무게를 뒀기 때문이라는 건데, 그래서 애플페이가 얼마나 국내에서 흥행하고 장착화될지는 우리도 이제 의문인 부분이 있는 겁니다. 과거 애플페이와 같은 근거리 무선통신 결제 서비스를 한국 정부와 카드사는 도입한 바 있죠. 명동에서 NFC 시범 사업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진행했지만 결과는 참패였어요. 사업은 흐지부지 됐고 한국은 큰 오명을 남겼는데, 이유는 소비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 시범 사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애플페이 도입 걸림돌이 해소됐다면 소비자가 염원하고 기다렸던 서비스부터 마련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런데 기자님, 앞서 설명해 주신 NFC 기술과 그 단말기가 이번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 NFC 단말기 관련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문제는 아니에요. 아직도요? 기자님, 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혹시 애플페이는 기존의 NFC 태그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태그하나요? 비슷해요. 정확히 말하면 태그 방식은 같은데 그 단말기 자체가 다른 거죠. 삼성페이의 경우 국내 가맹점의 대부분은 MST, 즉 자기보안 전송을 사용해요. 이 단말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단말기라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플페이의 경우 단말기 자체가 새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국내 매장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 매장들에 모두 단말기를 새로 설치해야 한다는 건가요? 맞아요. 사실 그 점이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단말기가 새로 필요한데 프랜차이즈 매장에서부터 영세 자영업자까지 도입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무래도 애플페이가 도입된다 하더라도 실제 상용화되기까진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플페이 국내 도입의 상용화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시민분과 인터뷰 나눠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애플페이가 국내 도입되더라도 상용화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애플페이 단말기 설치 관련 문제로 말이 많더라고요. 애플페이를 사용하는 단말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통의 매장에서 쓰이는 NFC 단말기가 아니라 다른 단말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새로운 단말기를 다시 모든 매장에 설치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설치 비용을 카드사 측에서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명백한 한계가 있는 건 분명하니까. 시민분께서도 언급하셨듯이 애플페이 도입이 자칫 카드사 경쟁만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원래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도입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현대카드가 국내에서 가장 먼저 애플과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현대카드가 지난 금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포기했어요. 즉 다른 카드사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면 그 카드로도 애플페이 사용이 가능해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정말요? 그런데 NFC 단말기와 관련해서 골치를 앓고 있는 건 다른 카드사들도 마찬가지일 테니 사실상 도입 초반엔 현대카드가 애플페이 사용권을 독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정확합니다. 최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카드업계 시장 점유율은 신한, 삼성, 현대, 국민의 순서였어요. 3분기에는 4위였던 현대카드가 3위로 올라선 것이죠. 아직 점유율은 하위권인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위 4개사 중 점유율이 증가한 것은 현대카드가 유일해요. 애플페이와의 계약이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었는지 예측해 볼 수 있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엔 이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현대카드를 발급받으셨다는 시민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애플페이를 사용하기 위해 현대카드를 발급받았는데 해외에서는 애플페이가 일찌감치 상용화되었잖아요. 한국에서도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다니 아이폰 유저로서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저 말고 주변에서도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현대카드를 발급받았다는 친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원래 현대카드를 사용하지 않았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현대카드도 발급받았는데요. 제가 기존에 쓰던 카드사에도 애플페이 사용권이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시민분께선 이미 발빠르게 현대카드 발급을 마치셨군요. 저도 약관 한번 확인해보면서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요. 아나운서님, 그렇다면 그 확인 좀 더 빠르게 마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국내 여러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이미 애플페이 도입을 위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정말요? 어떤 매장들에서 애플페이를 사용할 수 있나요? 애플페이 우선 적용 업체로는 전국 편의점과 주요 백화점, 코스트코, 이마트, 롯데마트, 이디야, 스타벅스, 할리스 등이 꼽혀요. 와, 이렇게 많은 매장들에서 애플페이를 도입한다고요? 맞아요. 특히 더본코리아의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인 백다방은 오는 26일부터 대다수 매장에서 애플 서비스를 시작하기로 확정했어요. 당초 백다방은 새롭게 문을 여는 매장에 한해 애플페이를 우선 도입하기로 계획을 잡았는데요. 하지만 애플페이의 국내 도입이 확정된 이후 예상을 웃도는 큰 파급력에 다수의 매장에서 동시에 선보이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답니다. 정말 애플페이 국내 사용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게 실감나네요. 애플 사용자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기자님, 그런데 애플페이 도입 결정으로 간편결제 시장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던데요? 맞아요. 앞서 언급했듯 애플페이와 현대카드의 서비스가 본격화될 조짐이 보이면서 카드업계는 말 그대로 비상에 걸렸습니다. 애플페이에 대항하기 위해 카드업계가 일찌감치 오픈페이 동맹을 맺었지만 최근 삼성페이가 네이버페이와 또다시 손을 잡는 등 간편결제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현대카드도 여러 난제를 인지하곤 있지만 애플페이 도입에 따라 점유율 상승을 이룰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으니까요. 이에 맞서 삼성페이나 다른 카드사들도 합종 연행을 맺고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렇게 대기업들이 합종 연행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다른 카드사들은 경쟁력을 계속해서 잃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기자님, 애플페이가 찻잔 속 태풍이 될 수도 있다는 여론도 존재한다면서요? 맞습니다. 아무래도 삼성페이가 이미 확산되어 있다 보니 애플페이 사용을 위해 실제로 기기를 변경하는 고객은 적을 거라는 분석도 있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애플페이를 도입한 중국과 일본도 예상했던 만큼 흥행에 성공하지 못하기도 했고요. 그렇겠네요. 삼성페이를 이용하던 고객들이 굳이 비슷한 서비스의 애플페이를 이용하려고 하는 일은 드물 테니까요. 오늘 기자님과 애플페이 국내 도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고려해야 할 사항도 많고 한국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슈인 것 같아 신기하기도 했어요. 여러모로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기자님은 어떠셨나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저 결제 수단이 하나 더 추가되는 간단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이로 인해 이어지는 카드사 독점 경쟁과 기업 간 합종 연행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이점이 될 수도 타격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 점이 애플페이 도입과 상용화에 있어 좀 더 신중히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의 시동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더 유익한 주제로 또 만나요. 이상으로 신이들이 똑똑해지는 라디오 시동라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제52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안영현, 기술의 제52기 기술부 디지털미디어학과 2학년 박예은, 진행의 제52기 아나운서부 저널리즘 전공 2학년 정수연, 제52기 보도부 국어국문학과 2학년 안영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SWBS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서울여자대학교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2시 30분부터 12시 50분까지 저녁 5시 40분부터 6시까지 총 40분간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3월 14일 화요일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진리의 소리, 젊음의 소리, 서울여자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SWBS